프로야구 소식 다시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방금 막 올라온 소식인데요.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 2터널 방향으로 만덕교차로 지난 지점 화물차와 승용차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지체되고 있다는 박홍준 통신원의 제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949 특별초대에서 요즘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고 또 상담해야 하는지 막연한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자, 취업부터 기업의 인력 채용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그곳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의 변무장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변무장입니다. 부산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쪽에는 공단은 이제 부산 지역 본부와 부산 남부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산 지역 본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제가 맡고 있는 부산 지역 본부는 부울경 권역에 있는 우리 공단 지사 3곳이 있습니다. 3개 지사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부산 지역의 11개 구와 김해, 밀양, 양산 지역의 HLD 업무를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지역의 산업 환경의 특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쉽게도 우리 부산 지역의 고용 환경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달 고용률이 56.2%로서 16개 시도 중에서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등을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감소한 부산 인구가 약 5,5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청년층이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환경을 감안해서 청년층의 취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부산 지역에 연간 약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 확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130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NCS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한 NCS 채용 설명회를 월간 약 2회씩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약 280명이 8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이 됐습니다. 2017년도까지 모든 공공기관 등은 NCS 기반의 능력 중심으로 채용 제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NCS는 능력 중심 사회의 청년 취업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많은 지금 예비 취업자들의 귀가 번쩍 뜨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청년들 취업을 해결하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협회 등 훈련 운영 기관과 학생을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 그다음에 이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등이 서로 상호 협업을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의 훈련을 거쳐서 취업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금년도 부산 경총이나 선박관리협회 등 4개 기관 또 경성대, 부산대학교 등 7개 대학이 참여해서 대학생 680여 명을 취업시킬 예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 취업
해외 취업, 즉 K무브 사업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진출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죠.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해 30개 과정의 K무브 스쿨을 운영해서 342명을 해외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네. 금년도도 이 수준에 육박하는 400여 명 이상을 해외 취업시킬 예정입니다. 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또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돼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그와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크게 한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째,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면 그에 소요되는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금년도에 부산권 내에서는 23만 명에 대한 훈련 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 선박, 만디젤 앤 터보 등 대기업이나 단체 등이 협력사나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키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부산권 내에서는 8개 기관에서 훈련센터를 두고 약 2,800여 명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훈련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문 훈련 기관 등이 고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무료로 직무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지원 제도가 되겠고요. 사업 양으로 볼 때 금년도 같은 경우 19개 교육기관에서 약 8천여 명에 대한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 사업들이 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진행자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우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지원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한 전문가의 노하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중소기업에 연결시켜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생산관리 업무를 돕는다든지 등 그런 사업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100개 기업을 지원을 했고 이어서 하반기에 50여 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고용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일선을 목표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우리 직원들이 개도국 등의 태국 등 개도국의 14개 나라에 나가 있는데 EPS 센터라 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인력을 도입하고 국내에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약 1,500명이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도록 지원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의 어떤 그 CEO 또는 HRD 담당자를 위한 연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운영,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지역 본부의 주요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들 수 있을까요? 예, 그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제 저희 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최근에 국정과제로 힘혈을 기울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일학습 비행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일학습 비행제는 이제 한국형 도제제라고도 명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기업이 인재를 만들어 쓰는 제도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로서 기업 현장의 숙련된 선배로부터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죠.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일선 부정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행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론 중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간의 그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대졸 신입사원 1인 평균 재교육 기간이 18개월에 걸쳐서 비용으로 총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기업에서 인재를 만드는데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순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약 23조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교육과 산업 현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어렵게 취업하고도 1년 내에 약 3분의 1 수준이 퇴사하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조기 퇴사의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면 직무 부정에서 온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서 설문을 해보니까 약 51%가 직무 역량과 적성을 감안한 현업 배치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결국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참으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공단 사업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네, 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그 생산성 효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한 예로서 이제 같은 10%의 자본을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 생산성이 약 3.7%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반해서 이러한 자본을 사람에 투자하게 되면 2배가 넘는 8.4%의 어떤 생산성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가 이제 본격화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요즘 인적 자원 개발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부산 지역에서도 조선해운 업계의 어떤 위기로 관련 기업들이 일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공항기를 이용해서 직원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많은 기업인들이 오늘 이 시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중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 평가, 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우리 공단과 함께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시기 바라며 정성 어린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무대 위의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 기쁘게 웃을 일들이 많이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사구 초대서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의 변무당 본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